네,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예, 중소기업의 그 해외 시장 진출을 전문적으로 돕고 있는 컨설팅 전문회사 메가익시의 제임스 김 대표입니다. 그간 저희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 중소기업들의 이제 진출을 여러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왔습니다. 이번에 이제 저희가 한국 사무소를 오픈을 하면서 동시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K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함께 고민하기 이런 채널명을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또 이용해 주시고 또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해 드린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사업에 유익하게 활용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1단계로 2024년도 현재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은 사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익히 또 피부로 느끼시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면 특히 수출 초보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외 시장을 통해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 하에서 그러면 한국의 수출 초보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진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1단계에서 좀 필요할 것인가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제공을 좀 최대한 드리고자 합니다. 수출 초보 중소기업의 고민이다. 그럼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할 것인가?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어떤 때는 좀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많은 중소기업들하고 함께 일을 하면서 느낀 부분은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를 그 프로세스를 밟기 위해서는 일단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라고 내부 역량 평가를 통해서 나 자신을 일단 잘 아는 것이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러면 나 자신의 어떤 부분을 들여다봐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제품력입니다. 프로덕의 그 리더십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제 시장 진출을 원해도 참 고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사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한번 관계 고민을 좀 해보고 또 가격 경쟁력에 대한 평가는 또 어떻게 한번 내려볼 수 있는가 또 가격 경쟁력에 대한 평가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부분을 또 함께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맨파워가 또 객관적인 평가가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.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조사나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방향을 설정을 해도 해외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내부 역량, 특히 맨파워 부분에서 객관적인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또 그 부분 여러분들이 대표께서 기업의 대표께서 기대하시는 단기 내에 어떤 성과를 기대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내부 역량 평가를 통해서 나의 수준을 파악을 하고 내가 지향해야 될 그 목표 수준을 갖다 여러분들이 또 정하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의 사업 계획을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타겟 시장을 선정을 하고 또 타겟 시장에 대한 경쟁 동향 조사를 포함한 바이오 발굴서부터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이제 따라오게 됩니다. 하지만은 이제 오늘은 1단계 내부 역량 평가 부분, 그 중에서도 제품력과 가격 이 부분을 함께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. 그 제품력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.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뭐 이 어떤 작성 방법 이거는 이제 B2C 쪽에 이제 컨슈머 제품 쪽에 해당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B2B인 경우는 조금 경우가 약간 좀 다를 수가 좀 있겠습니다. 하지만 항목은 다르더라도 접근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동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자료를 분석하고
또 여러분의 어떤 평가 지표를 만들 적에는 모든 것을 정량화해서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수치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제품력으로 이제 평가를 이제 할 적에는 인더스트리의 어떤 그 포지셔닝을 파악을 하고 그 속에서 향후 사업 추진 방향과 투두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수립하는 것을 이 제품용 평가의 기본 목표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. 평가 항목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할 수가 있겠는데, 제가 보는 이제 컨슈머 제품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과 성능, 또 디자인, 또 제품 패키지, 또 품질 수준, 또 뭐 AS, 뭐 이 기타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대표적으로 제품에 이제 국한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뭐 기능 성능, 디자인, 제품 패키지, 품질 수준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. 지금 이제 디테일 측면에서 이제 항목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세분화해서 지금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들만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쪼갤 수 있는 데까지 계속 쪼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쪼개고 또 쪼개고 항목을 그 디테일 내용을 계속 쪼개서 그 부분들을 인더스트리 수준 혹은 업계에서 선두에 있는 업체의 수준 그 업체들과 자사 수준을 점수로 그렇게 해서 한편 평가를 내려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기능 성능 뭐 디자인 뭐 이런데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평가단을 온라인 평가단 그 다음에 소규모 오프라인 평가단을 여러분들이 차지 한번 만약에 운영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해 보시면 상당히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향후 여러분들의 상품 기획을 한다든지 제품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또 어떤 부족한 점은 어떻게 개선을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여러 사람들의 다각적인 평가 각도에서 평가된 의견을 가지고서는 의견을 설립하면 그만큼 미스테이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항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온라인 평가단과 오프라인 평가단을 꼭 구성을 해봐라. 이렇게 대표님들께 좀 강력히 제가 추천을 좀 드립니다. 제품 패키지 같은 경우 또 평가를 좀 해볼 수가 있는데 매장 내에서 디스플레이 됐을 경우 고객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전달력이 있는 패키지인가 그 부분을 한번 매대를 한번 만들어 놓고서는 가상 매대를 만들어 놓고 경쟁사 제품을 구매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깔아 놓고 여러분들의 패키지 제품을 매대에 놓고서는 그러고서는 평가단을 통해서 그 평가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근데 품질 수준 이 부분은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의 원가에도 지대한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뭐 해외 시장은 진출을 하기 전 단계이므로 여러분들이 한국 국내 시장에서 소비자 리턴율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몇 퍼센트에 있는지 뭐 1000개를 팔면은 뭐 몇 개가 들어가고 있는지 또 10,000개를 팔면은 몇 개가 좀 리턴이 들어오고 있는지 다 계산이 정량화해서 퍼센테이지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면밀하게 여러분들이 실시를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정량화해서 인더스트리 수준과 업계의 선도 업체 수준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그러한 평가 항목을 꼭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이건 한 가지 예입니다. 그 한국 업체가 이제 아마존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좀 저희가 조사를 했던 부분인데 경쟁사는 이제 선도 업체가 되겠습니다. 브랜드 파워가 있는 선도 업체. 근데 이 자사 한국 업체가 후발 업체로서 어떻게 목표 설정, 그 제품 개발을 완료하면 제품 개발에 포인트를 두고 그 포인트가 어떻게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가 그 부분을 한 가지 사례로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. 어떤 사용의 어떤 그 이지성, 편리성 이런 부분에서 경쟁사 선도 업체보다 같거나 동등 우위가 되겠습니다. 소폭 우위. 그 다음에 그 워터 리지스턴스 그래서 이제 방수 효과 부분인데요. 소비자가 상당히 조금 이 선도 업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다 우수하게 만족을 하지만은 이 부분
굉장히 이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워터 레지스턴스, 그러니까 그 방수 부분에 대한 기능 또 성능 이 부분인데, 이 부분에 좀 만족스럽지 못했던 부분을 한국 업체가 그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제품 출시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후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선도 업체가 4.6의 평점을 받을 때 한국 업체도 4.6의 동등한 그 아마존에서의 그 평점을 획득을 했고, 리뷰 숫자는 물론 이제 글로벌 업체의 선도 업체가 6,410개,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업체가 이제 794개.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동등한 그 기간을 가지고 그 한번 저희가 이제 살펴본 그런 2년 정도 이렇게 살펴본 사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경쟁사가 약한 부분, 그러면서 소비자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제품의 피처 부분,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그 환상적으로 조합을 상품 개발을 하는 그 후발 업체 입장에서는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런 그 예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을 다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미 제품 출시가 돼 있는 국내 시장에 돼 있는 것을 해외 시장으로 그대로 연결해서 판매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히 이런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고 또 데이터화해서 정말 우수한 걸로 입증이 되면은 해외 바이어한테 이런 부분들을 정량적인 부분을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바이어의 신뢰성을 좀 더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,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석표를 이제 4분면으로 이걸 카노 분석이라 그러는데, 이제 고객 만족도, 결국 우리가 모든 상품 판매의 그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고객 만족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고객 만족이 됨으로 인해서 내 제품이 잘 팔리고, 잘 팔림으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되고, 매출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, 그래서 그 맨 상단의 척도 위에는 고객 만족도, 얼마큼 고객에 감동을 주느냐,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현재 그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이 이 4분면에 어디에 자사제품이 위치하고 있는지, 이 부분을 한번 평가를 해보시는 것을 좀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이 과정을 한번 거쳐라, 이렇게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을 경우, 두 번째, 여러분이 그 해외 시장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격 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코스트와 또 연결이 되고, 그래서 어떤 포지셔닝을 가지고 어떤 프라이스 오퍼를 갖다가 할 것인가. 많은 그 한국의 중소기업들을 제가 접하다 보면은 미국 시장에 온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은,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그냥 한국 국내 시장에 출시하고 있는 가격의 그냥 2배, 아니면 한국의 그 국내 시장에 출시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판매 가격 그대로, 이렇게 좀 단순한 그 이 로직에 의해서 바이어한테 가격 제시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. 그런데 국내 시장하고 해외 시장하고는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? 사실 해외 시장은 로지스틱 측면에서도 국내 그 시장하고는 이미 코스트 스트럭처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고, 또 관세 부분 영향을 끼치게 되고, 또 미국 안에서의 또 로컬 트랜스포테이션, 그렇게 해서 바이어 도착 가격 자체가 선정이 돼야 되고, 또 바이어의 마진이 붙으면서 디스트리뷰한테, 또 바이어한테 넘어가는 그 로지스틱 코스트,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항목들이 자연적으로 인발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포지셔닝을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여러분의 경쟁력이 선도 업체하고 비교해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? 브랜드 파워가 되겠죠. 브랜드 파워와 결국은 제품 경쟁력, 또 제품의 우수성, 이 부분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브랜드 파워가 높으면서 제품력도 우수한 기업,
당연히 이제 선도업체가 되겠죠. 그 업체를 A라고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수출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제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제품력이 앞 페이지에서 이미 분석을 여러분들이 해봤더니 애널라이즈를 했더니 선도 업체보다도 동등하거나 동등 우위에 있다. 이렇게 이제 분석 결과가 나와준다 그러면은 사부면에서 B의 그 위치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B에서 여러분들이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발륨 게임을 하겠다. 수익성 측면에서 최소한 일단 손해만 나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는 매출을 좀 더 확대시키는 쪽으로 바이어의 이익을 좀 더 극대화해서 어떻게든지 바이어가 이 제품에 관심을 갖고 좀 적극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좀 만들어 주겠다. 이래서 이제 볼륨 게임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면은 B 정도 위치에 이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 볼 적에 여러 가지 원가 구조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. 그러니까 나는 볼륨 부분에서는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일단은 밸류 위주로 좀 가야 되겠다.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선도 업체하고 포지셔닝을 같거나 아니면 약간 밑에 정도, 이 정도에서 좀 운영을 하고 싶다. 이건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정하시게 되면은 큰 무리가 없을 걸 판단이 됩니다. 일반적으로는 이제 볼륨 게임 B 위치에서 많이들 그 중소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좀 더 중소기업의 상품 구성이 이제 해외 시장 진출에 맞게끔 준비가 잘 되는 경우에는 그다음 B 다시 밸류 게임을 할 수 있는 플래그십 모델을 갖다가 앞에 내세우고 그 다음에 볼륨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캐테고리 모델을 갖다가 B 캐테고리에 놓고 이렇게 해서 베스트와 베러 이런 전략으로 굿 베러 베스트 컨셉이겠죠. 이런 컨셉의 상품 전략과 판매 전략을 수립을 하는 것이 상당히 이상적인 그런 아이디어란 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석을 했더니 제품력도 경쟁사 대비 너무나 열세고 당연히 브랜드 파워는 열세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이렇게 이제 된 경우에는 수출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떻게 현재 여러분의 상품력이 우선적으로 레디가 됐을 때 해외 시장을 놓고 하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오늘은 가격 경쟁력에 대한 평가, 또 제품 경쟁력에 대한 평가,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여러분과 수출 초보 기업들이 어떻게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다음 세션에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업력, 그 내부 영업 인력을 좀 더 실력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인가? 어떻게 보면 우수 인력의 이제 대기업에 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확보한 그 인력의 그 인력 그 인재성을 좀 더 끌어올릴 것인가. 대표님들의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과 또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세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